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평 손덕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과 경제보상금 2편. 오늘은 주로 해고와 경제보상금 지급 방법, 그리고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정리해고죠. 경제성 감원입니다. 경제성 감원은요, 사유가 일단 있어야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게 규모입니다. 20명 이상 아니면 10% 이상 감원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감원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100명이 있는데 20명을 자른다, 아니면 10명을 자른다, 이런 경우에 경제성 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성 감원에서 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경제성 감원을 안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제성 감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을 재정비하는 경우, 뭐 지금까지 판매법인이었는데 아예 생산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그 적자 등으로 경영 악화된 경우, 그냥 적자가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적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3년 연속 적자가 되는 경우에 이 관에서 이거를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보겠는데, 이게 절차가 중요합니다. 노조나 뭐 전체 직원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중국말로 공회죠, 공회. 전체 직원 아니면 직원 대표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뭐 의견, 그 직원들도 의견이 있겠죠. 정리를 하면은 경제보상금 얼마를 줘라, 아니면 누구를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정부 부문의 승인입니다. 이거는 사실 법문에는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정부 부문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면은 경제성 감원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약간 시국이다 보니 다 아시죠?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봤습니다. 3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를 해도 내년에 잘 될 수 있으니까 경제성 감원 실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정부 정책이 조금 완화된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승인이 좀 쉬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도 비슷한데요. 정리해고를 할 때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누구를 먼저 남겨두고 누구 먼저 정리할지, 이런 우선순위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우선적으로 보류를 합니다. 정규직, 우리는 무고정기한 노동자라고 하죠. 그리고 만일 사정이 좋아져서 제가 뭐 한 1월 달에 정리해고를 했어요. 근데 사정이 좋아져서 다시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6개월 동안에는 먼저 나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3년이거든요. 중국은 6개월이니까는 좀 비교적 뭐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산재를 겪은 직원, 산재로 인해서 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직원들은 정리해고 못 하고요. 출산기,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 3기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원들은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 합의 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요가 하시는 분의 이 평화로운 표정이 보이십니까? 예, 합의를 하면 뭐든지 편합니다. 법으로 하면 깐깐하고요. 합의로 하면 뭐든지 스무스하고 편합니다. 법률적 제한이 없는 합의하에 근로계약 종료이기 때문에요, 사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떤 경우에 이런 거를 많이 하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희망퇴직이라고 많이 하죠. 지금 퇴직을 하면은 퇴직금을 얼마를 주고 보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희망퇴직자를 받고 희망퇴직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회사와 합의서를 쓰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중국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협상하는 건 뭐냐, 경제보상금에다가 얼마나 또 추가적인 보상금을 줄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협상을 합니다. 보통은 한 달치 또는 세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거는 업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희망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직원을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해당 지방정부의 노동부문의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하다가 잘못되면은 파업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은 상당히 좀 처리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미리 받아 놓으면은 노동자를 설득하는 데도 좋고요. 뭐 만일 사고가 터졌을 때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부터 계속 경제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경제보상금 대체 얼마예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보상금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속연수, 내가 몇 년을 일했는지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12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좀 특징이 몇 개 있죠. 6개월 미만. 예를 들어 제가 1년 1개월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개월 부분은 미만이 되잖아요. 6개월 미만이 되니까 1년 반을 일한 걸로 쳐줍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1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 7개월을 일하면은 제가 2년을 근무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실무적으로 회사마다 그리고 지방마다 처리 방법이 다른데요. 일단은 유권 해석에 따르면은 상여금, 성과급, 그리고 잔업수당, 야근한 경우에 잔업수당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조금, 뭐 식대 보조금, 교통 보조금 이런 걸 일체를 포함한 거를 평균 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보상금을 계산할 때도 이런 거를 일단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경제보상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총경리나 뭐 굉장히 뭐 아주 높으신 분이 퇴직을 하실 때는 경제보상금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중국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의 3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굉장히 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핵심 멤버고 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뭐 연봉을 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예를